네, 반갑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증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자, 주 초반에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바닥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증시 바닥은 뭐 지금 현재 시점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주 초반에 나타나는 악재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후에 다시 밀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자, 오늘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친 반면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금융투자는 무슨 냄새를 맡았을까? 그냥 돈 냄새예요. 돈 냄새. 이제 주 초반에 악재가 소멸이 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지, 내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악재가 소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주가가 떨어질 것을 어느 정도 주 초반에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 후반에 반등이 시작될 때, 그럴 때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2676입니다. 2700도 깨지면서 이제 또다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이 공포감 때문에 주식을 집어 던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매도를 해버려? 말어? 뭐 이렇게 생각은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도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금 강제적으로 뺏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왜냐면 앞에 보이는 그런 악재, 그 다음에 해결이 보여지는 그런 악재, 이런 악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들은 시장이 내리면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참고 지나가면 또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을 이제 악재를 소화해서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16일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거 가지고 말들 많은데, 16일날 전쟁은 약간 물 건너간 듯한 느낌이죠.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야기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선제 공격을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라면 전쟁의 그런 어떤 책임, 그런 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전쟁을 들어가지는 않겠죠. 일단은 뭐 이런 그 군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쪽에 배치는 시켜놓고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전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자, 시장에서는 일단 16일이 아니면 20일 날, 그 동계올림픽 폐막에다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기 때문에 20날 이제 또 침공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뭐 언제고 침공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16일은 물 건너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16일날 침공이 없다라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빌미를 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봉 상황 보시게 되시면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로 지금 밀려버렸죠.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받아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2,600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 매도가 진행된 모습이었고요. 갑자기 이제 2시 한 20분경부터 금융투자가 매수로 쑥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2시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억 순매수예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그냥 유지만 하는 형태의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조금 다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판단해 볼 때, 자, 저 금융투자가 들어온 저 매수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금융투자는 잘 아시다시피 저점권에 대한 그런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합니다. 바닥이니까 사야 되겠다, 바닥이니까 올라갈 거야, 내일은 상승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금융투자가 매수한 다음날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해 본다라면 저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쪽 빼먹고 나서 팔아먹은 거 기억하신다라면, 지금 위치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즉, 그래서 금융투자가 무슨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가?
돈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놈들이 아주 개코거든요. 그래서 이 개코를 한번 또 믿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오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양시장 모두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지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점권에 대한 매력들을 높여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4% 내렸는데, 하이닉스가 4% 내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내리는 것과 같이 움직이면서 또 셀트리온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많이 낮췄고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큰 어떤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신다면 시장의 그냥 분위기만 조금 이상했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무서운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HLB,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주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어요. 시젠 같은 경우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게임주들 역시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다 내려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LNF 같은 경우는 오늘 5%대 올라가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코스닥 쪽이 여전히 시총 상위에서 부담스러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다음번 시총 상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1%대 방어가 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네, 시총 상위에서 어떤 종목이 내려가고 있고 어떤 종목이 더 나빠 보이고 어떤 종목은 또 버틸만 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매매 동향을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기관 쪽 매매 동향 먼저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어요. 이게 마지막에 들어온 기관 쪽 순매수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순매수를 통해서 지수 버텨줍니다 라는 식의 느낌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레버리지 팔아먹었어요. 레버리지 팔아먹은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 잘 참고해 보신다면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한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LG 에너지 솔루션 뭐 놀라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이런 정도의 순서로 매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규모가 크게 작용된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즉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힘, 거기에다가 전기전자를 많이 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었을 것 같고요.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삼성전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 총계를 보게 되시면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가 1등,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 볼게요. 외국인 보시면 오늘은 하이닉스 매도가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900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500억 정도 순매도가 들어간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하이닉스 500억 순매도입니다. 그간에 이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온 규모를 알고 계시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하이닉스를 순매수한 그런 규모를 보게 되시면 몇천억 단위거든요. 근데 500억 팔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4% 빠졌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조금 팔아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즉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그동안 매수를 통해서 상승시켜 놓고 살짝 팔아가지고 주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또 뭐가 들어올까요?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2만 5천원 정도 수준, 요 정도로 라인대가 된다라면 또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내일 한번 아침에 살짝 들어와 준다면 매수 포인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 줘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SDI도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매도에 대한 포지션보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많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 규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하락한 것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역할이었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1% 중에서 적어도 0.5% 정도는 이 시총 상위,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담당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나쁜 장은 아니었어 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종목 간의 변동성도요 1에서 2% 정도 수준의 범위였다라면 그냥 평상시와 다를 거 없지 않겠니? 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죠. 특징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몇몇 종목들이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다라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일단은 내일이 이제 그 기점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침공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말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금리에 대한 악재는 일단 어제까지 오늘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어제까지 해서 이제 제임스가 나불거리는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경제지표라든지 기업 실적들이 좋게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게 될 테고요. 이 16일을 기점으로 하는 이 침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대화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또 다시 봉합이 되는 상황 또는 뒤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내일에 대한 악재는 일단은 일단락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시점은 이런 드러나 있는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다라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잘 참으셨다면 된 겁니다. 더 무서운 상황 또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요.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2800포인트 이상 또 29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계좌의 회복이 얼마만큼 잘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걱정만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 질끈 감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이 종목들의 또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좀 푹 쉬시면서 시장을 그냥 한번 흘려보내 보시는 거 그것도 한번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다면 HTS 꺼버리세요. 어차피 며칠 지나고 나서 또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HTS 켰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걱정거리가 많으시겠지만 한켠에 내려놓으시고요. 마음 놓으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시는 그런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